법대 개변, 개그우먼과 변호사가 함께 이슈가 되는 판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바다의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방송인 양희성 개그우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오디오를 들으셨는데 어우, 정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뉴스를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납니다. 3392님, 체육계의 세상에 이런 일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운동하려면 몸도 힘들 텐데 마음적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3416님, 선수분들이 운동 그 자체만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혹행위라니 정말 분노합니다. 높으신 분들 제발 본인들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국민들 위해서 일 좀 하세요. 따끔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준범님 유튜브로 들어오셨습니다. 고쳐져야 할 악습입니다. 그렇죠. 조수빈님 폭력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할 듯요. 김태경님 체육인 폭력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가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대한철인 3종협회와 정치권이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체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어제는 추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네, 어제 이제 피해자분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네. 기자회견도 같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주요 가해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상 내용을 완전히 부인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직접 증언에 나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폭력은 이제 고 최 선수에 대한 가혹한 폭력일뿐만 아니라 또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 행위가 계속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다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빵 20만 원어치를 사와서 새벽까지 이제 고 최 선수랑 먹도록 가혹행위, 거의 네. 뭐 학대 네네. 고문 수준이죠. 이런 행위를 했던가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성추행도 있었고요. 네. 계속적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모두 다 박탈하고 사실상 제왕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됐다는 것들을 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까지 들으면서 더 크게 분노하게 됐는데 희성 씨는 과연 이럴 수 있다라고 믿을 근데- 수 있었어요? 없죠. 네. 근데 이 트라이애슬론뿐만이 아니라 그 체육계에서 이렇게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음. 뭐 맞으면서까지 막 빌면서까지 돈을 바치면서까지 왜냐면 이제 뭐 선수 생활 못 할까봐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으면서까지 막 버티면서 지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예, 부모면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루면서도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서도 계속 화가 나는데 자, 좀 자제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026님 가해자들의 영구 제명뿐 아니라 스포츠계에 두 번 다시 폭력과 비리로 얼룩진 부끄러운 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제도와 법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정말 2150님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고성룡님은요 또 보내주셨는데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옥상에서 선수에게 떨어져라 살려주세요 하는 선수가 빌기까지 했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가해자 측이죠. 코치와 또 선배 선수들은 부인을 했다면서요. 네. 뭐 지금 뭐 사죄나 사과는커녕 이제 내용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런 소리, 그런 폭력과 욕설들은 그러면 다 조작된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네. 말한다면은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객관적인 네. 증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거나 네. 감경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급급하게 보여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한 번의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폭력을 여러 사람에 대해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조명이 비춰져서 갑자기 드러난 거게 된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제왕처럼 군림하던 곳에서 갑자기 외부의 시선이 오니까 갑자기 자신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권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어떤 네. 책임도 안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이번에 진술한 내용만으로도 모순되는 진술이 많은 게 감독으로서 이런 폭행이 있는 걸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독으로서 무슨 폭행이 있길래 내가 막 말리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더 말이- 심하게 하면서 그렇죠. 말렸다. 네, 근데 이 말은 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말렸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직접 폭행을 했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은 네. 팀 닥터의 그런 전행과 폭행이 있다면 그거를 통제하고 책임질 지휘 그렇죠. 감독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용인하거나 자신도 참여했다면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가해자 입장에서 어디 이제 불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겠죠. 네. 이렇게 짜맞춰야 될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녹음이 있는데도 막 부인하잖아요. 없었으면은 본인 혼자의 주장으로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예. 좀 전에 김 변호사께도 말씀하셨는데 이 팀 닥터 실제는 닥터가 아니라고 그래요. 운동 처방사라고 지금 지칭이 되고 의사 있는데 면허도 없고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고. 네, 국회 긴급현안 질의 정인의 팀 닥터는 빠져 있는데 오히려 팀 닥터가 감독보다도 더 많이 뭐 폭력 또는 심지어는 뭐 추행 그렇죠. 또는 네네네. 그 금전 요구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가족들한테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고요. 선수한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녹음 들어보면 목소리 막 쩌렁쩌렁 하잖아요. 혼자 네. 막 뭐 이빨 뭐 깨물어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왜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먼저 채용 과정부터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팀 닥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의 절대적인 마치 구단주 같은 네. 제왕적인 힘에 휘둘렀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특별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수들한테 돈을 갈취하면서 이런 폭력을 계속할 수 있었고 네. 감독도 전혀 제지도 안 하고 제지도 못했는지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 사람 개인이 별거 없다면은 이 사람이 혹시 누군가의 인연으로 누군가의 네. 추천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 권력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까지도 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다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 올해가 지금 이제 7월이죠.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게 2월 달이었습니다. 진정을 네네.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2월 달이었는데 네. 무려 5개월이 거친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 선수는 오히려 의무량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받은 네. 거죠. 근데 특히나 이렇게 체육계에 특별하게 인지되지도 않고 채용 과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선수들과 감독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자신의 것을 통제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철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께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는 뭐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도 가고 또 경주시청에도 진정을 했고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찾아갔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좀 뭔가 조치가 안 된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령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죠. 네. 자, 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거기서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원칙은 분리입니다. 뭐냐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단은 조사가 진행 중에도 분리를 시켜가지고 네.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러이러한 고소와 진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고요. 특히 일부 경찰의 태도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않고 이거 뭐 벌금만 몇십만 원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네네네. 피해자를 타박하는 행동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계나 지자체나 경찰도 전혀 심각하게 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냥 길 가다가 행인끼리 폭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했고 그것이 네. 이런 어려운 노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낸 사람한테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가게 한 2차 가해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이제 말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그 직무유기나 이런 거 적용되지 않나요? 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적인 은폐나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뭐
살인죄나 자살 교사, 네. 방조죄 적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살인 자체는 이제 원칙적으로 더 살해 의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뭐 살인보다 더 심한 범죄라고 저희가 보이긴 하지만요. 그렇고요. 조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상해는 일단 당연히 되고요. 네.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했거나 집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법리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의 결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면은 네. 이것을 하나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서 상해치사 결과적 가중범까지도 인정될 여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민사로 가야지만 이런 것이 인정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네. 네, 민사도 같이 당연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민사는 조금 더 인과관계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안 한 지자체와 또 관련 체육회까지도 모두 다 피고로서 적격을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겠는데 1471님 최숙현 씨 폭행한 감독과 팀 닥터 외 모든 가담자는 영구 제명과 엄한 처벌로 이번 기회를 교훈 삼도록 해야겠습니다. 7425님은 옛날부터 체육계가 문제가 많았지만 시간만 지나면 넘어갔는데 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자의 좀 이 처우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 당연하죠. 다 청취자분들 이런 마음인데 예. 결국 이 가해자들에 대한 뭐 처벌은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네, 가해자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해치사로 이제 강하게 처벌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해치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모욕죄와 상해죄, 뭐 특수상해죄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 때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객관적인 녹음 증거도 있고요. 또 제3의 증인들의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입증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체육계 사건을 보면서 전 또 심석희 선수 사건을 떠올렸는데요. 네. 네네. 그것 또한 제 방송에서 한 몇 년 전에 다뤘는데 그때도 이제 엄청난 공분이 일어났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선수가 어렵사리 이 얘기를 꺼냈는데 네. 아무도 이 문제를 돌아보지 않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이른 다음에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 체육계가 굉장히 좁고 매우 그 내밀한 인맥 관계로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은폐되거나 또 이런 사건의 조사가 진행이 더디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참에 이 문제에서 단순하게 이 책임자 직접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더디게 만들고 이렇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게 만들고 방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파헤쳐서 그 사람들을 잡아내서 벌을 주는 게 가능할까? 그게 의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체육계 관련된 협회에서 이 조사를 방해했다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안 했다면 직무유기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직접 당사자 몇몇만 처벌을 하고 관련된 이 사건을 사실상 은폐하고 이렇게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전례가 이번에는 절대 없어서야 네. 그렇죠, 있어서는 안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체육계에도 그동안 이제 이 스포츠계의 뭐 폭력, 실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견했을 텐데 네. 제대로 조치가 안 됐던 건 정작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행정기관 또는 뭐 이 지자체 쪽에는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좀 이게 무사안일하게 넘어갔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걸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우리 소중한 젊은 체육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말라님, 우리나라는 꼭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을 던져야 문제가 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창원 미숙님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요. 팀닥터 누군간 뒷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격도 없는 금품도 요구하고 온갖 못된 일은 다 했으니 0961님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이 많았는데 이번엔 좀 중징계가 된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지 큰일 생기고 이제서야 야속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제부터 네. 조사가 시작되고 알려지고 이런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좀 예방이 됐더라면 여기저기 진정도 넣고 많은 네. 도움을 구했던데 그때는 뭐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제 와서 희성 씨는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가장 좀 시급하게 강구돼야 할 걸로 보입니까? 항상 그 얘기 들어왔잖아요. 네. 뭐 체육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 근데 그 기관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잖아요. 철저하게 네. 조사를 해라. 차관 정도면 좀 입김이 작용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제 첫 번째 그렇게 나와 있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 공화국이라는 게 공화주의라는 게 왕이 없고 누군가가 주인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을 공화주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요. 체육계야말로 이 공화주의가 굉장히 없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네. 특정 계파, 특정 인맥이 모든가를 장악하고 협회, 감독, 선수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계속 은폐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공화주의를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제 체육계에 관련해서 이 해당되는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것에 직간접적인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토대로 해서 외부의 권력이 개입을 해서 진정한 공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폭력을 당했다면은 바깥으로 알리는 것도 반드시 제도화되고 또 이게 반드시 또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545님, 이런 자들은 거짓으로 부인하고 모른다고 정말 화면으로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엄중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정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